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친구들한테 편하게 좀 평소에 얘기하던 대로 좀 속도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올 봄에, 경쟁률이 500대 몇 가지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예요. 30평대 타워형 타입이고요. 이렇게 보면 천장부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쾌적함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지금 딱 눈에 띄게 들어오는 특징은 저도 지금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부엌에 창문이 하나가 있고 또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너무 기분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옆에 거실을 보니까 또 창문이 있고 또 창문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소파 앞에는 테레비가 떡하니 있겠지 했더니 테레비는 사이드로 빼고 이렇게 멋진 창문이 또 있는 거예요. 진열대도 있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외계인이 잠깐 출연했다가 빠졌는데 와 진짜 추락한 외계인을 생포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도 문명을 누군가가 현대건설에서 그 문명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두고 지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타워형 타입을 극도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공간이 이 집에서 가장 기분 좋은 공간 아닙니까? 맞죠? 거실이고. 그리고 기역자의 엄청난 채광들. 그 타워형은 원래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것으로 좀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 단점을 해소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타워형이 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냐면요.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서 쉬고 있어서 아이가 소리를 질러도, 밤늦게 소리를 질러도, 혹시 윗집에, 옆에쯤에, 이쯤에 안방이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일까. 애기가 소리 지르면 주무시는 윗집 아저씨 잠에서 깨실 텐데, 아랫집 젊은 친구, 애기 아빠, 저도 애기 아빠지만, 애기 아빠가 또 깨서, 나중에 또 화를 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B타입은 바로 위에 안방이 없어요. 가장 무시무시한 윗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가, 윗집 아줌마, 아랫집 아줌마, 윗집 할머니가 안 주무셔요. 그래서 이렇게 B타입을 유독 더 저는 좋아해요. 보시면, 이 아파트를 선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왜 아파트를 선전하지 않고 이런 아파트가 그 주식에 비교해서 훨씬 더 빠른 그런 뭐라 그럴까? 재산 증식 속도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파트가 있고 여기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같이. 그런데 아파트는 이게 뭐지? 아파트는 이렇게 이거를 멈춰놓고 해야 되겠어요.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멈추죠? 못 멈추면 뭐 어쩔 수 없죠. 빨리빨리 설명하고 멈추고 해야겠죠. 이렇게 10년에 2배, 주식도 약 10년에 2배. 어떤 때는 아파트는 7년에 2배도 되고 주식도 7년에 2배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주식하고 아파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주식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죠. 대출해주죠. 해주긴 해주지만 신용도가 아니라 신용대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그렇게 안정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주식으로 그 회사의 소유권을 약간 소유하고 있는 느낌인데, 회사가 잘못 돌아가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인력이 모자라면 빨리 뛰어가서 나도 일을 해서 회사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근데 아파트는 이거 페인트 봐라. 페인트가 왜 이렇게 오염됐지? 하면서 원래는 시간이 없고 평소에 돈이 많다면 그냥 전문가인 페인트 업자분께 요청을 드려서 멋지게 페인트를 하면 돼요. 근데 1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좀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반광이라고 하죠. 반만 광이 나는 페인트 사다가 그 몰딩 같은 데다가 너무 심하게 오염되는 몰딩은 발라놓으면 엄청 깨끗해져요. 이렇게 본인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증금을 얼마를 받고 아니면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분께 세를 놓고 그 세금을, 그 월세 받은 거를 은행에다가 낼지, 그런 좀 통제 가능한 상품인 거죠. 그리고 현실에 뚜렷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 깐깐한 은행에서조차도 이 아파트는 이 자본주의의 특성 따라서 그냥 광의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꾸준히, 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꾸준히, 아니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돈이 많이 풀리거나, 아니면 경제는 엄청 성장했는데 돈이 적게 풀리거나, 그러더라도 일단은 오르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도 왜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도 왜 올라가고, 또 물가가 낮아졌는데 왜 올라가고, 또 경제는 하락하는데 왜 올라가고, 그것은 하락분보다 상승분이 더 큰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는 미시적인 공급 측면에서. 그런 어떠한 전체적인 모든 요인들이 됐을 때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나오는 걸 그 깐깐하디 깐깐한 은행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쬐끔만 자기 자본을 집어넣고도 이만큼의 아파트만큼의 상승분을 향유할 수 있고, 주식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다 때려 넣어야지만 이만큼의 거의 비슷한 이익을 향유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아파트 누가 왜 네 맘대로 독점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 아파트들, 이 멋진 아파트들은 건설사들이 이렇게 지어놨지만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었어요. 아무도. 정말 소수의 분들만 매수를 하고 대부분 미분양이 났었죠. 이 미분양 나서 건설사들은 땀을 진짜 쩔쩔 냈었어요. 왜? 자기들도 자기 자본이 아니고 은행 자본인데, 만약에 이게 분양이 성공에 맞춰지지 않으면 건설사는 부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분들 이 사회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은 사장되겠죠. 마치 북한처럼. 그냥 뭐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때려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하락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용기를 내서 한 주택, 두 주택, 세 주택 매수를 한 건데, 그런 사람들을 북한처럼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때려잡으면 의외로 이렇게 건설사 부도라는 부작용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북한처럼 이렇게 쬐끔한 집들만, 정말 이렇게 쬐끔한 집들만 이렇게 갖고 마치 그냥 비가 쏟아져 내리면 물이 흥건하게 젖는 이런, 집 안에서도 물을 뚝뚝 맞아야 되는 이런 바깥에 보이는 이렇게 멋진 외계인이 설계한 듯한 이런 멋진 아파트들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하게 공평하게 초가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은 서로 다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불쾌하죠.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다주택자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애국자들이었었어요. 그분들을 자꾸 홀대하면 언젠가 우리도 북한처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